안녕하세요. 유경희입니다. 여러분은 몇 개의 직업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 한 직업으로 평생 살아갈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100세 시대가 된 오늘날에는 직업을 두세 개 정도는 가져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앞선 고대 그리스인들은 몇 개의 직함을 가지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예컨대 철학자들은 단순히 철학자가 아니라 물리학자이자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미켈란젤로와 다빈치만 해도 화가, 조각가 이런 미술 관련 타이틀 말고도 해부학자, 과학자, 건축가, 기술자, 물리학자, 인문학자, 시인 등으로 자주 불리워집니다. 어떻게 하여 한 예술가가 여러 방면에 능통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르네상스 시대의 한 예술가가 다방면에 통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시대의 정신과 관계가 깊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의 시대 정신은 메디치 가문의 후원이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르네상스 정신은 무엇일까요? 르네상스는 고대 그리스의 부활과 재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고대 그리스를 통해 벤치마킹하고 싶었던 것은 우선 교양학문, 즉 자유학예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의 기본 학예는 수사학, 문법, 수학, 음악, 철학, 지리학, 자연의 역사, 그리고 체육인데요. 그들은 이런 학예를 통해 인간됨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 고대 그리스 정신의 본질은 한마디로 파이데이아, 즉 교육과 학습을 통해 아레테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르네상스인들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모토로 삼았던 바로 이 아레테라는 덕목을 다시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아레테는 어떤 종류의 탁월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고대 그리스 윤리학에서는 참된 목적이나 개인의 잠재된 가능성의 실현과 관계된 최상의 우수성을 말합니다. 부연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매우 탁월한데 그 탁월함은 한 분야에만 속할 수 없으며 그것들은 서로 연동되어 있어서 깊이와 넓이가 함께 발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가진 최상의 탁월함을 발굴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 정신의 핵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이 사상이 다시 르네상스 시대 메디치 가문의 플라톤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활짝 꽃을 피우게 됩니다. 따라서 피렌체의 문예 부흥 운동에 동참했던 예술가와 인문학자는 바로 이 탁월함을 모토로 다방면에 능통한 멀티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참으로 재주가 많았던 존재로 유명하지요. 심지어 그가 요리사였다는 사실도 자주 회자되곤 합니다. 게다가 밀라노로 쫓겨갈 때에는 만돌린 연주자로 추천되었으며 실제 그곳에선 궁정연회 담당자로 근무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파티 플래너인 셈이지요. 어쨌거나 화가이자 과학자인 줄만 알았던 다빈치가 레스토랑을 열기도 했고 여러 종류의 요리 기구를 발명하기도 했다는 걸 알면 정말이지 흥미롭기 그지없습니다. 이처럼 미식가로서의 취향을 가진 다빈치는 후추가는 도구, 식수통에서 개구리를 몰아내기 위한 기계 등 오늘날에 개발되고 활용되고 있는 조리기구와 주방 보조기구를 위한 설계도를 앞서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스파게티를 처음 만든 것도, 그것을 먹기 위해 이가 3개 달린 포크를 만든 것도 다빈치였습니다. 미켈란젤로 역시 조각, 해부학, 회화, 시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이미 18살에 직접 시체를 해부하고 해부학 서적을 출간할 정도로 해박한 해부학적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천지 창조를 그리게 됩니다. 4, 5년 동안 400여 명의 인물을 혼자의 힘으로 그렸던 것입니다. 조각가였던 그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회화 기법인 프레스코 공법을 화공들로부터 배워가면서 나중에는 혼자서 그 방대한 벽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옷도 갈아입지 않고 신발도 벗지 않고 통풍에 걸린 채 꼬박 4, 5년을 천장을 향해 누워 있었던 것이지요. 게다가 시는 또 얼마나 잘 썼는지 모릅니다. 그가 쓴 시는
높은 문학적 수준을 보여줍니다. 탁월함은 17세기 바로크 시대 플랑드르 출신의 대가 루벤스에게도 드러납니다. 사실 그는 빼어난 화가인 동시에 뛰어난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는 예술 행위와 외교 활동을 조화롭게 병행해 나갔던 보기 드문 인물인데요. 루벤스는 말년의 상당 시간을 네덜란드와 영국의 대신들과 정치적 협상을 하는 데 보냈습니다. 오랫동안 유럽의 여러 도시를 전전했지만 작품 활동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외교적 협상을 통해 그림 주문을 받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일은 루벤스 개인의 지위 향상은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유익을 가져오게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소위 예술 외교의 천병이었던 셈이지요. 오늘의 현대 작가들은 어떤 탁월함을 발휘하고 있을까요? 사실 근현대 사회는 한 인간을 하나의 전문 분야에 종속되도록 만드는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도 여전히 회화, 조각, 판화 등 전공 분야가 구분되어 있는 미술대학의 학과 시스템은 참으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기엔 너무도 제한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와는 반대로 보란듯이 데미안 허스트와 제프 군스 같은 현대 작가들은 기획자, 큐레이터, 화상, 화가, 조각가, 사업가 등을 종횡무진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계를 초월해 진정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예술이 될 수 있다고 천명한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현대는 다양한 스펙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르네상스적인 멀티플한 탁월함을 발휘하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한 의미의 다양한 사고와 탁월함이 발굴될 수 있는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